반갑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읽어드리는 사이클 투자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전쟁은 이제 그 승자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시장을 호령하던 테더는 거센 규제의 파도에 부딪혀 휘청거리고 있고, 그 자리를 서클이 압도적인 투명성과 신뢰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히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왜 전 세계 거대 자본들이 테더를 버리고 서클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유럽과 미국 정부가 서클에게만 디지털 달러의 공식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안전과 신뢰 아닙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담아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2026년 3월 현재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서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점은 테더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유럽연합에서 시행한 미카 법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2015년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테더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60% 이상을 반드시 유럽 내 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더는 투명성 논란과 규제 대응 미비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025년 상반기부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세계적인 거래소들이 유럽 시장에서 테더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테더는 불법 코인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유하자면 식당에서 파는 음식에 재료 원산지 표시도 안 하고 위생 검사도 거부하다가 결국 영업 정지를 당한 것과 같습니다. 반면 서클은 어떻습니까?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이미 유럽 내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모든 규제를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테더를 팔고 UDSC로 갈아타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은행이 아닌 순수 결제 토큰이다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그동안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들의 밥그릇을 뺏어갈까봐 은행 수준의 아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는 아니다. 이것은 이자가 붙지 않는 순수한 결제용 도구일 뿐이다 라고 규정하며 규제의 문턱을 낮춰주었습니다. 대신 숨겨진 수익 모델을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조건을 걸었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지배할 인터넷 달러로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특히 양당 협력을 통해 추진 중인 클래리티 법안은 서클과 같은 투명한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결제 토큰 그 1순위가 바로 서클의 UDSC라는 점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더 냉정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클래리티 법안은 서클에게는 황금 티켓이 되었고 테더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연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는 발행사만이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클은 이미 본사를 뉴욕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옮기고 미 재무부, 연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모든 기준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테더는 여전히 미국 밖 외딴 섬에 본사를 두고 미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자기 통제권 밖에 있는 테더가 달러의 이름을 빌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IMF 시절에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결국 달러가 부족해서였죠. 그런데 이제 그 달러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거대한 권력을 테더 같은 불투명한 기업에 맡길까요? 아니면 자기들 품 안에 있는 서클에 맡길까요? 답은 뻔합니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이 공인한 일대장은 이제 서클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빼고 차가운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서클의 실적은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매출 7억 7천만 달러, 전년 대비 77% 성장이라는 수치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UDSC의 온체인 거래량은 무려 11조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삼각김밥이나 커피 한 잔 가격을 생각하면 감도 안 오는 경 단위의 돈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왜 테더가 아닌 서클로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기관, 자금 때문입니다. 큰 손들은 절대 불안한 곳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동네 개모임에 돈을 맡길 때는 주선자 말만 믿고 넣을 수 있지만 내 노후 자금 수억 원을 맡길 때는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자, 미 의회가 결제 토큰으로 규정해주면서 이제 서클은 국가 공인 결제 수단이 된 겁니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 이 자금 유입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2026년 3월 현재 서클의 유동성은 그 어떤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건강하고 강력합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사이클 투자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리가 내려가면 서클의 이자 수익이 줄어드니 악재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수들의 생각입니다. 고금리는 돈의 흐름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돈이 돌아야 수수료를 벌 텐데 다들 은행에 돈을 묶어두니 서클 입장에서도 답답한 노릇이었죠.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 얼어붙었던 수도관이 녹기 시작합니다. 시중에 돈이 콸콸 쏟아져 나오면 사람들은 그 돈을 쓰고 투자하고 송금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전 세계 결제망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는 UDSC의 거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자 수익 좀 줄어드는 대신 전 세계 트랜잭션 수수료를 독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비만 받다가 이제는 고속도로를 지나는 모든 책에 통행료를 받는 사업자로 변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지금이야말로 서클의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입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인공지능 경제의 도래입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인공지능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결제한 건수가 1억 4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기계들은 잠도 안 자고 24시간 내내 데이터를 사고 팔며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이 결제 수단으로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UDSC입니다. 자,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기계들의 속도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1초에 수만 번 결제가 일어나야 하는데 은행 직원이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24시간 즉시 정산되는 UDSC가 기계 세상의 기본 화폐가 된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식당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게 당연해진 것처럼 기계들도 자기들끼리 UDSC로 알아서 계산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기계 경제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클의 영향력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겁니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에서는 지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인공지능 비서가 UDSC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테더와 서클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투명성입니다. 테더는 준비금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정말 안전한 자산인지에 대해 여전히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장부는 화려한데 정작 금고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안 보여주는 수상한 금거래소와 같습니다. 반면 서클은 매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준비금의 100%가 현금과 당이 미국채로 채워져 있다는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 시절 우리가 왜 고통받았습니까? 국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는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테더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고 서클은 국가가 발행한 국채만큼이나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토큰으로 규정하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더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서클의 유통량이 급증하는 현상, 이건 금융의 본질인 신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줄을 길게 서서 현금을 내던 기억 나시나요? 그러다 하이패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결제가 되죠. 시간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게 됐습니다. 지금의 전통 은행 송금이 톨게이트에서 돈 내는 방식이라면 서클의 UDSC는 바로 금융계의 하이패스입니다. 국경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빛의 속도로 돈이 이동합니다. 하이패스가 처음 나왔을 때 기계가 오류나면 어떡하냐고 의심하던 분들도 지금은 다 하이패스 쓰시죠.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습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은 뒤처지고 먼저 적응한 사람들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제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서클은 여러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CRC, L이라는 티커로 거래되는 이 기업의 가치는 2026년 3월 현재 주당 $100를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분석가들은 서클이 향후 10년 내에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확보될 막대한 자금력은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을 인수합병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 박동을 서클이 통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신도시가 들어설 때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그 신도시의 모든 도로와 상하수도를 독점하는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입니다. 서클은 지금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대한 신도시의 인프라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가
에이, 그게 되겠어 하고 의심할 때 묵묵히 그 가치를 공부하고 미리 선점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이 테더가 1등인데 왜 자꾸 서클 이야기를 하냐고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다고 해가 안 뜨는 건 아니죠. 유럽에서 쫓겨나고 미국에서 조사받는 1등과 유럽에서 환영받고 미국 의회가 법으로 밀어주는 2등 중 누구의 미래가 더 밝겠습니까? 1등이 바뀌는 순간을 포착하는 자가 부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노하우가 뭡니까? 겉모습만 번지르르 한 놈보다 속이 꽉 찬 놈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테더의 겉모양만 보지 마시고 서클의 속내를 보세요. 대중의 소음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투자는 늘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사이클 투자의 핵심은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달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달러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죠. 하지만 UDSC로 자산을 보유하면 달러의 안전함과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불안정할 때 내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흔들린다면 그건 시장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같은 세일 기간입니다.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서클이 겪고 있는 규제 안착 과정은 그 어떤 보험보다도 확실한 투자 보증 수표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서클과 UDSC 그리고 미국 의회의 새로운 규제 흐름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융의 미래는 인터넷 위에서 돌아가는 디지털 달러에 있고 미국은 이것을 결제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주인은 서클입니다. 자, 2026년 3월 6일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은 늘 우리 곁에 소리 없이 다가와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기업이 진짜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팩트를 보셔야 합니다. 그 길에 저 사이클 투자자가 늘 등대처럼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위대한 디지털 금융의 사이클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소름 돋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